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경제 지표는 좀 엇갈린 가운데 금리 인상이 지연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또 나왔습니다. 매일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그 모습이 미국에서는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화요일장 어떤 모습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토TV 허준식 해설위원 그리고 NH투자증권 윤정식 대리와 함께하죠.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개장전 포인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개장전 어떤 점들 주목하시나요? 네, 지속적으로 변동성 얘기를 매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변동성 확대를 이용한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 불안함이 있고 변동성도 많이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는 금리 인상에 있어서 조금씩 내성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외국인 매수세가 5월 26일, 27일 이 거래일 동안은 매도세가 조금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지속적으로 강한 매수세입니다. 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최근에 지수 조정으로 인해서 매력이 좀 더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BR로 따진다면 1배가 미만이 됩니다. 1배도 안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은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는 변동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매수 타임이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봤습니다. 네, 변동성은 여전히 확대가 되겠지만 그래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제의 뷰보단 오늘의 뷰가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뀐 그 상황이네요. 자, 그렇다면 허준식 해설위원님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주목하시죠? 그 CPI에 좀 주목해보자고 갖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6개월째에 0%대 머문 것으로 일단 발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지표가 좀 불리하기 때문에요. 쉽게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는 식의 그런 액션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또 한 번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시에 미칠 영향은 매크로 지표가 좀 안 좋기 때문에요. 대형주들, 특히 수출 관련 대형주들 이런 쪽들보다는 내수 컨셉의 중소형 개별 재료 종목군 이런 쪽들이 개별 재료 보유 종목군에 대한 투자 관점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발표됐죠. 6개월째 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 또 어떻게 미칠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체크해보죠.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 0.0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로 환산하면 2104포인트 수준이고요. 주가는 보합권 정도 출발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간 밑을 보고 있네요. 현재 예상 체결 지수부터 살펴보죠. 현재 코스피 지수 3.26포인트의 하락입니다. 0.16%가 떨어진 2099.11포인트 선, 2100선을 살짝 이탈할 것으로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오늘 반등권 이어집니다. 나흘 연속의 상승세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입니다. 1.41포인트가 오른 717.19포인트, 0.2% 정도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살펴보죠. 현재 코스피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권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네요. 현대차는 여전히 엔저에 대한 우려감, 또 중국 소비주들의 위축된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리님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두 종목 공통점이 있죠. 최근에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반도체 업종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반도체가 모두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투자 매력도를 상승시킨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대차가 금일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이너스 1.94% 정도 좀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서 자동차 섹터들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 같은 경우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유화학 섹터들, 금일 같은 경우는 그냥 강보합과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 강보합 정도, S오일은 약보합 정도, 그리고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그리고 금호석유도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학 섹터들은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고 정제 마진은 지속적으로 높은 쪽에서 유지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유와 화학의 PB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코스피 200내에서는 이 포스코 플랜텍이 가격 점프까지 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현재 상한가 시세로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제약 섹터의 움직임 좋습니다. 녹십자, 유한양의 영진약품 등이 한 2% 정도의 플러스권, 그리고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한 2% 넘게 상승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또 상승세가 좀 유지가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엿새 만에 반등권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 구간대네요.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군 중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신라 3%대, 아모레지도 한 3% 넘게 밀리고요. GKL도 3% 넘게 하락하면서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일제 오늘도 하락권의 시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도 한 2포인트가 떨어진 2100선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가볼까요? 코스닥 지수 1.57포인트의 상승입니다. 717선에 현재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허연님 살펴볼까요? 네, 일단 셀트리온은 한 2% 정도 올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72,300원 선에 호가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흔들림이 있었던 삼성 LNS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증권주가 지금 6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들 반영되게 되면서 다 좋은데요. 미래나 유한타나 메리츠정금 한 2%씩 상승으로 호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외 면세점 관련해서요, 유력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신세계하고 HDC, 그러니까 호텔신라, 현대산업개발, 신세계 이 종목들은 현대산업 빼고는 좀 주춤한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견 중소기업 14곳 넣은 곳 중에서는 하나투어랑 이제 유진기업, 파라다이스 글로벌 이쪽이 유력하다고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분석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유진기업이 1.5% 정도 올라가고요. 키이스트 같은 경우도 같이 집어넣는데요. 키이스트가 2.47%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단 유력 후보군은 아닌데 SK네트워크스나 하나갤러리, 타임월드 같은 경우도 1.8% 정도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코젠이 지금 국민연금에서 PEF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증을 들어갔는데요. 아미코젠이 92,000원 선까지 올라와 있고요. 아미코젠 관련해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연결되어 있는 광동제약이나 엑세스바이오도 좋은 흐름세인데요. 광동제약이 2.4%, 엑세스바이오가 2.07% 상승으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순당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른다면 닷새 연속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메르스 관련된 종목이죠. 자회사를 메르스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그 내용이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어제도 한 6% 넘게 올랐고요. 오늘도 한 4% 넘게 상승권이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포미팜 이렇게 제약 관련된 그 섹터들의 움직임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행주들 모두 투어, 하나투어 4% 넘게 급락. 6월 2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운송주들 좀 국제유가가 좀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이 됐던 그 모습이었는데요. 국제유가가 어제 소폭 내려앉았습니다. 아주 소폭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60달러 선은 좀 지켰는데 항공주들, 그 운송주들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A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주목을 좀 많이 끌었는데요. 인텔의 알테라 그 인수 소식과 더불어서 인텔도 한 1.6%는 올랐고 알테라도 5% 넘게 아주 강한 시세가 형성이 됐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다음 달 29일에 윈도우 10을 이제 배급을 한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주가가 또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같은 경우는 또 60달러 선, 60.20달러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0.2%가량 떨어지는 그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이는지 잠시 후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의 움직임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쪽에서 환율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달러 강세 모습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주택지표 그리고 제조업지표의 이 호조로 인해서 달러의 환율이 아주 강하게 좀 상승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엔화 약세 또 이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6원 20전의 상승 1117원 50전 선으로 이 여교 쪽에서의 환율은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점들 그대로 반영되면서 정기 외환시장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5원 30전의 급등입니다. 1115원 50전 선으로 현재 시초가가 형성된 모습이
모습이 원달러 환율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멈출 줄 모르죠. 어제도 소폭을 하락으로 출발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권으로 소폭이지만 강세로 마감이 되면서 12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27년의 최장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의 힘을 받아서 지금 니케이 225 지수 0.17%의 상승입니다. 2604.67포인트 선, 67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되는지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 소폭의 약세권으로 출발이 됐는데요. 0.1포인트가 떨어진 258.50포인트 선으로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지금 플러스권으로 빠르게 반전하면서 고가 높입니다. 0.65포인트가 오른 259.25포인트 선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어제 야간 거래는 크게 움직임이 없었네요. 뭐 0.3, 0.6 정도 움직였었고요. 종가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왔었는데요. 우리 계장가는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70까지 빠르게 상승폭 늘려놓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쪽 동심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은 좀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135억 매수로 유입입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사고 또 기관 투자가들도 삽니다. 수급적으로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장초반에 들어옵니다. 지금 개장한 지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 201억 원가량의 순매수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IT 섹터 쪽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 모습이고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좀 떨어지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지만 외국계 창구로는 매수세가 또 잡히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매수로 출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살펴보죠. 지금 코스피 지수 동시호가에서는 소폭 마이너스권을 기록했었는데요. 개장은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2102.61포인트 선으로 시초가 형성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상승폭 역시 키우고 있습니다. 3.93포인트가 상승한 2106.25포인트 선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릅니다. 2.01포인트가 오른 717.74포인트, 0.28%가량의 플러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크지는 않지만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그 모습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부터 종목들 살펴보죠. 지금 삼성, SDS는 많이 오르고 지금 현대차는 또 많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대형주들의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윤대리님 살펴주시죠. 네, 대형주들 중에서 삼성전자 강보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외국계 매수세가 쏠리면서 지금 시장 자체의 지수도 다시 강보합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수급도 외국인 플러스로 그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중에서 가장 센 모습은 삼성 SDS입니다. 특별하게 새로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SDS, 제일모직 중심으로 해서 이슈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그 이슈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현대차 가장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넘게 약 한 3% 가까이 지금 하락폭을 좀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도는 대부분 외국계 중심으로 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엔화의 약세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역성장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좋지 않게 작용을 하면서 현대차의 낙폭을 키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 관련해서는 현대모비스도 지금 외국계 창고 중심으로 매도세가 나오면서 1.6%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도 전일에 4%가 넘는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금일도 1%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모두 지금 급락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 계속 음봉입니다. 5월 한 달 내내 줄기차게 좀 떨어지는 그 모습이 좀 나왔던 그 기업인데요. 추가적으로 위트를 더 봐야 되는 건가요? 하반 경직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까? 윤 대리님? 네,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떨어지는 칼날은 우선적으로는 조금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금일처럼 외국계 창고에서 강하게 좀 매도세를 심하게 시장가로 나오고 있는 경우는 금일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 정도는 작년 11월 정도 최저점이죠. 현대차에서 한전부지 인수했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 거의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지금은 금일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이슈가 되는 게 또 메르스입니다. 메르스 여전히 지금 사망자가 또 발생이 좀 됐고요.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그 구간에 증시의 영향력은 여전히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업종상으로도 이 제약 업종이 가장 강한 그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한올바이오 파마는 어제 대웅제약 피인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12% 넘게 급등이 나옵니다. 여행 섹터 모두 다 급락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중국 소비주들도 여전히 좀 마찬가지의 시세인데요. 자,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자, 메르스 일단 그 사망자가 나왔고요. 또 3차 감염 악재까지 좀 겹친 상황이라서요. 관련 테마군들은 좀 급등락하는 시세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 쪽을 먼저 보시면 코스닥의 파루나 이런 쪽들은 다 점상한가 바로 들어가 있고요. 한올 바이오파마, 웰크론 이런 쪽도 연결된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은 한 1% 밀려나는데요. 아침에 이제 증권가 리포트 보니까 그 한올 바이오파마 쪽 부분들 다 반영되어 있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디 한 1% 정도 밀려나고 있고요. 유한양행이나 한미약품, 녹십자가 특히 이제 백신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쪽이 좀 더 세게 붙여지는 것 같은데, 녹십자는 2.35%로 상승권역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피해격으로 볼 수도 있는 여행, 항공, 숙박주들 잠깐 보시면, 하나투어는 1.6% 정도 소폭이지만 하락세이고요. 호텔신라가 한 3% 밀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유통주들도 좀 흐름은 좀 안 좋게 나와 있고요. AK나 티웨이홀딩스, 이제 저가 항공사 위주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대한하고 아시아나는 좀 그 낙폭은 제한적입니다만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 시내 면세점 연결해서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잠깐 점검을 해보면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세계랑 HDC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대산업개발은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산업은 또 하나의 호재가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 지금 LTV하고 DTI 7월 달에 지금 그 완화책이 이제 종료가 되게 되는데 1년 더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나 GS, 대우, 현대건설까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계나 호텔신라 이런 쪽들은 아무래도 메르스 쪽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연결 기업으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유진 기업이나 키스트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진 기업이 2.9%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키스트는 한 2.6% 올라갑니다. 유진 쪽은 총 3곳 뽑게 되는데, 하나투어가 들어가 있는 SM 쪽하고요. 이제 유진 쪽하고 파라다이스 글로벌이 유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유진하고 이런 쪽들은 좀 장중에 시세가 좀 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어제와 좀 비슷한 시세가 좀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항공주들은 지금 저가 항공사들은 급락입니다. LK홀딩스, 티웨이홀딩스, 한진칼 모두 다 급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지금 반등 나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낙폭이 어제보다는 크지가 않은 그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이 한 0.6% 정도 반등권, 아시아나항공은 0.76%가량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정말 이 관광 성수기를 맞이하는 그 여름철에 지금 위험국으로 부상이 돼서 지금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그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모습이 대한항공 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그리고 술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강세가 아주 강하게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오늘도 이 부해양조, 무학 한 3에서 4%대, 코스닥 시장의 국순당이나 진료 발효도 한 6%, 7%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윤대리님, 저독소주에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있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술, 담배, 도박, 게임 이런 관련한 종목들은 경기 불황일 때 좋다라는 속설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경기 불황이라기보다는 이 술 관련한 종목들이 판매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이 저도수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판매량이 돌풍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순당도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업종들까지 좀 확산이 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술 관련주들을 단순히 경기 불황에 대한 테마라기보다는 이제는 실적이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실적주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죄악주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죄악주들이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강한 그 수익을 또 안겨주는 그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 좀 되고 있어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유가증권 시장이 소폭 좀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2104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죠. 코스닥 지수가 고점을 높입니다. 718선 2포인트의 상승 0.4%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허연님,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을 짚어주시죠.
네,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1%가량 플러스권이고요. 메디톡스가 한 1.8% 오릅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한 1.7%가량 약세에 나와 있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라든지 뭐 컴투스 랠리가 좀 이어지는데요. 인바디가 4.2%, 그리고 컴투스가 한 2.3%, 그리고 아미코젠이 한 2.9% 정도 플러스권 나와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산성 LNS가 한 3% 정도 이제 밀려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메디포스트나 뭐 이런 쪽들도 플러스권에서 한 1%씩 상승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그 메르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어제에 이어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반도체 쪽도 좀 괜찮습니다.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소폭 오르긴 했지만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재료 장비주들의 움직임도 괜찮은데요. 지금 한양 ENG, SDS 반도체 등이 한 3에서 4%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대리님 짚어주시죠. 네, 반도체 장비주들은 최근에 뭐 조정이 나올 때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 때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반도체 대장주인 뭐 하이닉스가 밀리지 않고 있는 좋은 모습들, 그리고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수급이 나오면서 잘 버텨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주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아이원스라든지 원희가 IPS, 테스트 뭐 밀릴 때마다 사실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은 이제 실적으로 다시 봐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일 좀 삼성 전기가 전일에 이어서 5% 가까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에 뭐 비주력 사업에 대한 분사 추진에 대한 이 보도 관련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삼성전기는 뭐 휴대폰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이 실적도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관련한 부분들도 좋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쪽에서 수급이 그쪽으로도 많이 기관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밀리지 않는다면 금일은 뭐 반도체 장비주들뿐만이 아니라 휴대폰 관련한 부품주들까지 수급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IT주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이 삼성 전기가 많이 오르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나 뭐 LG 이노텍, 삼성 SDI, LG전자 뭐 이런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의 부품주들도 좀 전반적으로 괜찮은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LED 쪽도 지금 서울반도체가 한 1%대, 루멘스가 한 2%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IT 쪽에서 좀 짚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의원님? 네, IT는 역시 좀 반도체가 가장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한 1%가량 올라 있고요. 전기는 일단 분사 얘기 나와 있는데 지금 원외 환율이 893원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100엔당 IT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은 좀 보수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면 일단 물론 공시답변 확인해보고 내용이 아주 뭐 획기적인 것이면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매크로한 환경이 전기한테는 삼성전기 같은 부품사들한테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인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아마도 일본 쪽하고의 화장품 대결 구도에서 원엔 환율이 워낙에 일본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영향을 좀 주지 않나 싶고요. 메르스도 아마 영향을 좀 많이 주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오늘 또 한번 최근 글로벌하게 나오고 있는 반도체의 인수합병 시너지 관련해서요, 이야기들 관련해서 향후에 기존에는 이게 섹터별로 시그먼트별로 분류되어 있던 반도체 산업이 융합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스템 LS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마이크론은 조금 밀리고 있고요. STS 반도체가 어제에서 오늘까지 조금 더 좋습니다. STS 반도체가 2.3% 올라가고요. 실리콘옥스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에이트 세미콘이라든지 시그네틱스 또 에이드 테크놀로지도 강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융합은 결과적으로는 IoT 때문에 시발됐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요. IoT 관련돼서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에이드 테크놀로지 아까 점검해드린 대로 한 1% 좋고요. 효성 ITX나 코콤 같은 경우도 플러스권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전히 뭐 백신주들 선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8호 이글벳, 제일바이오 상한가고요. 중앙백신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다 풀렸다 하는 모습이 펼쳐지네요. 지금 대한육팜이 한 8% 넘게 오르고요. 공기청 전기에 관련된 그 종목군들 강세가 또 두드러지게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50 등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그 움직임이 좀 형성이 되면서 상한가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50, KM, 크린앤사이언스 모두 가격 잠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웰크론이 한 7% 넘게 강세가 펼쳐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이 뭐 의료기기 관련된 그 종목군들도 선전하면서 인바디가 지금 주가가 5% 넘게 아주 강한 시세 움직임, 2017년까지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주들도 선전하네요. 지금 대교, 디지털대에서 에듀박스, 크레듀, 메가스터디 모두 다 한 1에서 3%가량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증권주들 많이 오르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창투자주들도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대리님 이쪽을 좀 묶어서 살펴볼까요?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우선 증권주들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직 금리 인상이 된 것도 아닌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을 좀 심하게 선반영했다는 그런 시장의 우려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일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수급들이 외국인들 중심으로 해서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 본다면 지금 가격 정도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그리고 채권 가격에 대한 차익에 대한 그런 그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분명히 영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주가의 영향만큼은 조금 과했다라는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현대차가 지금 15만 원 선이 좀 깨진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낙폭을 좀 키우네요. 지금 4% 넘게 밀리고요. 52주 신저가를 현재 기록을 하는 가운데 지금 자동차주들이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위축된 모습이 엔저에 크게 영향을 좀 받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4% 넘게 급락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래도 지금 플러스권 소폭이지만 유지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수급상을 좀 점검해 보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그 모습입니다. 자, 허 의원님 코스피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380억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도 한 80억 매수입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은 PF 쪽 포함해서 투신하고 PF하고 보험, 증권 이런 쪽들로 좀 많은 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기금도 좀 팔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시면 자,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IT 쪽하고요. IT 금융, 화학 섹터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운송 장비는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증권과 비금속, 광물 쪽 통신주 소폭 매수입니다. 반면에 운송 장비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요. 300억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유통주와 화학, 제약 쪽도 매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이 좀 떨어지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쪽으로 외국계 창고로의 매도도 집중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는 쪽은 삼성전자, 제일모직, 그리고 IT 쪽 오늘 좋은데요. LG디스플레이나 SK하이닉스, 삼성 SDS 쪽으로 매수가 잡히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로 출발하긴 했는데 지금 매도로 전환되면서 80억 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을 분석을 해보죠. 윤대리님. 네, 코스닥 시장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낙폭이 다 그 매도 강도가 조금씩 세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리고 IT 쪽으로 매도세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맞서고 있는 섹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T 하드웨어 쪽이 그러니까 부품주들이죠.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휴대폰 부품주들 쪽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커지고 있고 기관의 매수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잘 맞서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고요. 이 매수세가 외국인 매도세보다는 조금은 세지만 여기는 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다른 섹터들 대부분 그리고 제약 섹터들로 매도세가 그 외국인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가 8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제약 쪽이 한 4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약 쪽에 있는 수급을 좀 많이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세는 제약과 IT에 대부분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창구상으로는 삼성 LS에 대한 그 매수세가 강하지만 주가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STS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내추럴 엔도텍 오늘 소폭도 밀리는 그 모습인데요. 외국계 창고로의 매도세가 또 잡히고 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동시효과 중개석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9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